자, 영화 7번 방의 선물 기대 이상의 흥행을 했는데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. 그 바람에 지금 그 돈을 나누는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. 재밌는 얘기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. 자, 황순옥 차장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네. 자, 황 차장, 일단 소송이 붙은 이유 궁금한데요. 네, 일단 돈 때문입니다. 돈 때문에. 돈, 예. 네, 7번 방의 선물. 이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승용 씨가 나와서 우리 엄마 아팠어, 내 머리 커서 이러면서 굉장히 웃음을 유발했던, 예. 하지만 눈물을 쥐어짜게 했던 그 영화입니다. 그런데 이게 2013년도 1월에 개봉해서 무려 1280만 명을 동원하고 914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, 이 영화 제작사가 화인웍스라는 곳과 CL 엔터테인먼트 공동 제작사입니다. 근데 이 수익금을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은 거죠. 예. CL 엔터테인먼트가 반반씩 나누자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. 그래서 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. 134억 원 가운데 여러 가지 개런티, 러닝 개런티를 제외한 92억 원을 CL 엔터테인먼트와 반반씩 50대 50, 46억 원씩 나눠 가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랬군요. 자, 일단 돈은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, 자,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배우들의 몸값이 드러났는데, 네. 러닝 개런티라고 해서 왜 영화가 수익이 많이 나면 그것만큼 또 나눠주는 거 있죠? 그거였죠? 그렇죠. 그러니까 134억 원의 수익금 가운데 예. 이제 러닝 게이트, 배우와 주인공 조연들한테 수익이 많이 난 만큼 떼어줘야 되는 돈을 빼고 나니까 92억 원이 남은 건데요. 네. 그 돈이 얼마냐? 이 소송 과정에서 원래 이 개런티는 비밀이거든요. 예. 근데 이 소송 과정에서 다 공개가 됐습니다. 그러네요.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. 출연료는 원래 제작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대부분 공개가 되는데요. 3억 원 정도, 또 정진영 씨 2억 원 정도입니다. 그런데 3억 원 플러스 러닝 게이트로만 10억 6천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. 러닝 개런티죠. 예, 죄송합니다. 예. 유승용 씨 그리고 정진영 씨 조연이었는데 5억 2천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. 원래는 2억 원을 출연료로 받기로 했었고요. 그런데 박신혜 씨 요즘 드라마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3천만 원을 출연료로 받고 러닝 개런티는 받지 못했습니다. 영원이네요. 네. 이분이 역할이 컸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받게 된 거예요? 글쎄요. 그러니까 이 영화가 흥행할지 아닐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. 그냥 계약을 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선배님들과 하기 때문에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해서 안 했을 수도 있고요. 네. 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러닝 개런티를 받게 되는 분들, 유명 배우들일수록 아마 이런 걸 더 받을 것 같은데, 네네. 계약하는 기준이나 방법 이런 게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 10억 6천만 원을 어떻게 받게 됐냐면요.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. 영화 제작을 했을 때 이 영화가 280만 명만 넘으면 손익분기점이 넘었다고 합니다. 아, 그런데 그렇군요. 실제로 1280만 명이 들었지 않습니까? 예, 1000만이 더 들었네요. 그렇죠. 그런데 계약할 때 손익분기점이 넘으면 관객 한 명당 100원씩을 더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. 한 명당 100원. 그러니까 1000만 명 정도를 개런티로 받은 거죠. 예. 러닝 개런티. 그래서 10억이 10억 됐군요. 6천만 원이 된 거고요. 또 조연인 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관객 한 명당 50원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딱 절반 정도를 받았죠. 그래서 5억 2천만 원을 러닝 개런티로 추가로 받게 된 겁니다. 예. 어쨌든 돈이 생각보다 많이 벌리니까 또 싸움도 붙고, 또 네. 배우들의 러닝 개런티까지 실체가 다 드러났네요. 네.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제작사가 예. 어려울 때 다른 제작사가 좀 도와줬다고 그럽니다. 예.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나눠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. 자, 이렇게 돈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곳도 있는데, 또 아주 가슴을 졸이는 곳이 또 있다고 그래요. 네. 예. 바로 배우 이병헌 씨 때문에 지금 영화 3편이 개봉 날짜도 잡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50억 협박 사건 기억하시죠? 하필 이병헌 씨가 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병헌 씨가 주연을 맡았거나 조연을 맡은 영화의 개봉 날짜가 지금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영화가 대규모 블록버스터 영화인 터미네이터 5죠. 거기에 네, 지금 터미네이터 이병헌 씨가 5. 아주 비중 있는 악역으로 출연한다면서요. 네, 비중있는 악연으로 출연하는데 저 개봉 날짜야 해외 영화이기 때문에 7월에 개봉 예정이 돼 있습니다. 하지만 흥행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관계자들이 잔뜩 긴장을 하고 있고요. 이것 말고 국내 영화 2편이 더 있는데요. 예. 이 국내 영화는 지금 개봉 날짜를 아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협녀라는 이 영화와 예. 내부자들 이 2편은 모두 이병헌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2편 다 영화를 촬영을 끝낸 지 1년이 넘었습니다. 1년이 넘었는데도 개방 날짜를 못 잡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 50억 협박 사건의 여파가 남겨 있기 때문에 예. 사실 이 개봉 날짜라는 게요. 영화의 흥행을 좌우하는
출발점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상대 경쟁 영화가 뭐냐, 또 중요한 이슈가 시끄러운 게 있는지 없는지 시기와 뭐 때를 맞춰서 엄청나게 예민하게 결정을 하는데 주인공이 이런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. 불치를 썩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면 여기 화면에 요 사람이 바로 이병헌 씨고, 네. 요 분이 바로 전도연 씨죠. 전도연 네. 씨도 지금 이 영화가 개봉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자, 배급사에 저희가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.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상황을 지켜보고 좋은 이 시기에 배급하려고 보고 있는 중이에요. 아직 저희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에 아직은 이게 상주인 것 같고요. 올해 라인업에는 있고 아직 저희 정확하게 언제 개봉하겠다라는 시기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. 자, 손수호 변호사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. 네. 자, 일단 이병헌 씨 때문에 일단 배급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, 자, 이거 뭐 법적으로 뭐 배상해야 된다든지 이런 책임 없습니까? 사실은 이병헌 씨라는 슈퍼스타가 출연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의 영화거든요. 네. 따라서 계약서도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렇다면 그 계약서에 배우의 잘못으로 어떠한 그 사생활 관리를 잘못하거나 범죄로 인해서 개봉 날짜가 지연되거나 개봉을 아예 못하거나 또는 개봉을 하더라도 흥행에 참패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그 벌칙을 줘가지고 손해배상액을 정해놓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그렇다면은 그러한 계약에 의해서 양 당사자 간에 어떠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. 그러한 것을 떠나서 만약에 이병헌 씨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번에 정말 영화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면은 뭐 다른 배우, 뭐 투자자, 제작자 등등 뭐 스텝 관련해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배우는 연기력도 중요하지만 사생활 관리도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예. 이병헌 씨가 협박을 당했던 돈 액수가 50억 원입니다. 예. 50억 협박을 당했는데 이병헌 씨의 이러한 사생활, 본인의 이미지 관리를 실패함으로써 주변에서 얻는 손해가, 받게 되는 손해가 영화 투자금만 100억에서 200억 가까이 되거든요. 그러겠죠. 그러니까 인기와 뭐 경제적 부를 누리는 이 탑스타들은 자기의 권리와 뭐 이런 누리는 것도 좋지만 공공의 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의무도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걸 또 한번 생각해 예. 보겠습니다. 자, 영화계 관련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